좋은 성분의 화장품이나 약품들을 조금 발라주는 거야. 나는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실제로 물광 피부를 낸다는 논문까지 나와 있는 되게 좋은 성분이거든. 그 다음에 또 있어, 라는 게 있거든.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듣지? 요즘에 의사들 사이에서 되게 핫해지고 있는 모공 시술인데 원장님 근데 네모 PD 모공 진짜 넓거든요? 보자. 야, 어떤가요? 너 심각하구나 너 진짜. 너 옛날에 여드름 많았지? 좀 많았어요. 많았지? 그치? 아, 이게 거의 뭐 흉터에 가까운 모공이지, 저 정도면. 이게 모공도 많고 흉터도 많고 전형적인 어릴 때 좀 여드름이 있었던 피부 뭐 그런 느낌이지. 일단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가 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하나가 피지가 너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각질이 잘 안 날아가는 사람, 태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모공이 막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가 여드름이 어릴 때 많았던 사람, 그래서 거의 흉터에 가까운 모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4번째가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야. 첫 번째로 피지 과다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요즘 놀이터에 흙이 없나? 아무튼 모래사장을 갔어. 흙바닥에 물을 이렇게 종이컵으로 쫄쫄 부으면 모래를 이렇게 가르면서 물이 지나가잖아. 근데 그거를 벤티 사이즈 컵으로 이렇게 막 부었어. 그럼 물이 양이 많아지지. 그럼 이게 물길이 넓어지지. 그걸 모공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모공에서 기름이 많이 안 나오는 분들은 길이 넓을 필요가 없어. 모공이 이렇게 호리병 형태로 있다고 쳤을 때 만들어지는 그 피지, 기름들이 이렇게 나가는 길이 모공이란 말이지. 피지 분비가 많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길이 좁을 수밖에 없어. 많이 넓어질 이유가 없거든. 근데 만약에 밑에서 피지 기름이 많이 만들어져서 많이 빠져나와야 되는 사람이면 당연히 기름이 많이 빠져야 되니까 넓어지겠지. 그래서 이 피지 조절을 못한다면 이 모공이 잘 안 좁혀지게 되는 거야. 막 시술 같은 걸 해서 여기 위쪽을 막 좁혀놔도 다시 어차피 얘가 뚫고 나오잖아. 그럼 다시 넓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피지 과다에 의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 두 번째가 각질이 플러그처럼 그 모공을 막고 있는 경우야. 이 우리 모공이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쪽이 막혀 있다고 치자. 그럼 얘 안에서 만들어진 기름들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지. 그러면 이게 점점 넓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각질을 제거를 해도 이미 늘어나 버린 모공이 커져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럼 모공이 그렇게 커졌다가 응. 다시 줄어들진 않아요? 줄어들게 할 수가 있어. 줄어드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모공을 좁힌다는 건 정말 쉽지 않긴 해. 근데 좁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따가 좀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드름이 예전에 많았던 사람들, 이분들은 거의 흉터에 가까운 모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넓지만 이런 분들 특징이 옆쪽까지 모공이 좀 퍼져 있어. 나도 그렇고, 나도 중학교 때 여드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쪽 옆쪽 관자 쪽까지도 모공이 좀 보이는 형태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생기는 경우거든. 우리가 한 30, 40대 이렇게 넘어가면 모공이 이렇게 원래는 동그랗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탄력을 잃었어. 만약에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피부가 밑으로 당겨 내려오겠지. 그럼 동그랬던 애가 타원형으로 세로 모공으로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서 한 40대 이런 분들이 상담할 때 보면, 아, 요즘에 세로 모공이 좀 눈에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 그런 분들을 리프팅을 시켜줬을 때 모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 이유가 타원형으로 넓어졌던 게 다시 좁아지면서 모공이 줄어드는, 그렇게 탄력이 없어지면서 노화에 의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가 4번째. 그럼 이게 약간 복합적으로 있는 사람이면 모공이 더 넓겠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대부분이 있어. 뭐 1, 3번이 섞여 있든 뭐 2, 4번이 섞여 있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근데 네모 PD도 기름도 많고 어릴 때 음. 여드름도 있었고 각질 그렇지. 제거 한 번도 안 하고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각질이요? 각질 제거가 뭔지는 알지? 그 발 뒤꿈치라는 거. 그렇지. 우리 네모는 원래 세수도 비누로 하는 사람이잖아, 그지? 아무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온 사람들이 보통 모공이 넓을 수밖에 없어. 타고나지 않은 이상. 그럼 아까 모공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집에서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까 모공 늘어나는 원인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피지 분비 과다랑 각질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된다, 요걸 말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찍어놨던 그 세수 잘하는 법, 그걸 참고해줘도 좋은데, 결국엔 각질이 계속 쌓여 나간다는 게 세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각질 제거제는 조금 조심해야 돼.
피부에 너무 과하게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각질 제거제는 되도록이면 주기를 좀 길게 뭐 한 달에 한 2번 뭐 요 정도만 해주고 일단 세안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나도 자주 하진 않는데 가끔씩 내가 쓰는 코팩이 있어. 그거 하나 추천을 해줄까? 네. 그게 올리브영에서 파는 일소 노우즈 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생각보다 자극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나는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코팩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 근데 예전에 보면 막 이렇게 붙였다가 막 떼면서 피지 막 딸려 나오고 막 그런 팩들이 있어. 요즘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면 모공이 오히려 넓어져. 아 그래요? 일소 노우즈 팩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붙여놨다가 피지를 불려서 약간 긁어내는 듯한 느낌. 자극이 너무 강하지 않게 그 정도 제품을 가끔 쓰는 거는 괜찮다. 어떻게 보면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 블랙헤드를 좀 빼주는 작업인 거지. 그리고 모공을 줄이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집에서 좋은 성분의 화장품이나 약품들을 조금 발라주는 거야. 유튜브 쳐보면 많이 나오잖아. 뭐 모공 줄이는 성분이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대표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 아다팔렌겔. 아다팔렌겔은 실제로 물광 피부를 낸다는 논문까지 나와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성분이거든. 근데 자극 증상이 좀 있다, 아니면 좀 더 건조해진다, 약간 붉어진 것 같다, 이런 자극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거든. 그래서 점점 조금 적응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한번 발라봤더니 좀 자극이 된다. 나는 좀 자극되는 편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재생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좀 얇게 아다팔렌겔을 바르니까 자극 증상이 좀 덜하더라고.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발라도 효과가 다 침투가 되나요? 침투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 이게 비타민 A 성분 자체가 좀 자극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나도 좋아하지만 너도 헬스 좋아한다 했잖아. 네네. 그렇지. 헬스 해보면 처음에 막 헬스장 끊고 가자마자 고중량 쳐봐. 어떻게 돼? 다쳐. 바로 다치지. 그러니까 비타민 A도 마찬가지야. 내가 처음 쓸 때부터 이렇게 바로 내 생피부에다가 발라버리면 다칠 수 있단 말이지, 피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헬스를 저중량부터 시작하듯이 크림 발라서 베리어를 만들어주고 조금씩 적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중량으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시긴 했는데 사실 네모피디 정도로 모공이 큰 정도여도 홈케어로 가능한가요? 네모피디? 택도 없지. 그쵸? 그러니까 가망이 없네. 너는 피부과 좀 와야 돼, 너는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너는 흉터에 가깝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홈케어를 사실 암만 해도 흉터가 없어지진 않아. 우리 뭐 인스타나 이런 데서 뭐 흉터를 없애주는 크림이다, 다 거짓말이야 진짜.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정도로 모공 넓은 분들은 홈케어보다는 좀 피부과를 찾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네요. 그렇지. 만약에 이런 홈케어들을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좀 더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기계나 이런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는데 만약에 정말 네모처럼 흉터에 가까운 흉터 치료를 해야 되고 만약 모공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어떤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공이 여기 나비존 쪽에만 있다, 이런 분들은 스킨 보톡스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 근데 그거 엄청 아프다고 유명한 그거. 또 내가 별로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잖아 또. 진짜요? 맞아, 한번 놔줘야 되는데 진짜. 만약에 스킨 보톡스가 너무 맞기 무섭다, 두렵다 하면 몇 가지 추천해 줄 만한 시술들이 있는데, 일단은 포텐자나 더블 타이트 같은 거, 그게 뭐냐면 바늘 고주파거든. 결국에 바늘 고주파라는 게 이렇게 피부 모공이 이렇게 있으면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서 고주파를 쏘고 나온단 말이지. 그럼 바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회복되면서 모공이 줄어들기도 하고, 고주파가 콜라겐 재생을 시키면서 모공이 좀 타이트닝 되는 효과도 있어. 그 중에서 더블 타이트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안 아파, 거의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근데 모공이 좋아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약간 노화에 의해서 늘어난 그 가로 모공 이런 거에 좀 효과가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 그런 분들은 뭐 모공이 써마지를 해도 좋아지고, 뭐 포텐자, 더블 타이트 이런 걸 해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모공이 어떤 형태인지를 보고 맞는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있어. 리투어라는 게 있거든. 처음 듣지? 요즘에 의사들 사이에서 되게 핫해지고 있는 모공 시술인데 환자분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이 리투어는 사람 진피를 갈아서 스킨 부스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생기는 단어들인데 이걸 한 분들이 생각보다 모공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그래서 엄청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시술 중 하나지. 이거 한 번만 받아도 바로 좋아지나요? 한 번 한다고 막 엄청 애기 피부가 되는 시술은 사실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있던 모공이 한 70개 정도 보이는 것 같다. 사실 모공이 없어지진 않잖아.
그냥 크기가 줄어드는 거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모공 치료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일단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집에서 홈케어를 시작해봐. 아까 말했던 대로 세안도 잘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디페링겔 이런 것도 처방받아서 한번 발라보고, 이렇게 홈케어로 노력을 좀 해보고, 그래도 좀 안 된다 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피부과에 와서 상담도 하고 적합한 시술들을 받아서 모공을 좀 좁혀준 다음에 다시 홈케어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홈케어를 어떻게 보면 유지치료에 사용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을 수가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생활습관이야, 생활습관. 예를 들어 뭐 너무 피곤함이 연속된다, 그리고 잘 안 씻는다, 뭐 술 많이 먹는다, 이런 습관들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암만 좋은 시술을 받고 홈케어를 잘해도 이게 모공이 계속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그냥 넓어져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다라는 거지.